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20억 원인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도 있다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 김 이사장도 공동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난 상태였고 그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김 이사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노 관장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올해 초 615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문체부 승인도 전에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빚더미에 앉은 축구협회가 축구 대표팀 표값은 은근슬쩍 인상하면서 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2월 말 천안축구센터 건립재원 마련을 이유로 615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7월 말까지 약 8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300억 원보다 2배 큰 규모입니다. 천안축구센터 건립 비용에다 2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떠안게 된 위약금 등 계획에 없던 지출까지 더해져 재정적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문체부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수백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는 건데 결국 문체부의 감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빚이 축구 팬들에게 일부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다음 달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홈 응원석 가격을 3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2등석도 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매진을 가정하면 경기당 입장 수익이 3억 원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축구대표팀의 높은 인기 속에 축구협회의 입장권 수익은 2022년 167억 원, 지난해에도 168억 원에 이르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축구협회는 AFC의 권고에 따라 원정 응원석 가격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이콧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팬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 빚이 결국 축구협회가 부실해지면 우리 축구 팬들의 호주머니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라든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팀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도 팔레스타인전 응원단 규모가 줄어들 것 같다는 비판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대 입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를 도와준다는 학원들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나친 선행학습 위란 지적 속에 교육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선행 열기는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수업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배우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공통수학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한 학원의 교육과정입니다. 1년 반 안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심화 수준까지 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통수학 1하고 2하고 해서 선에 나간 게 6개월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또 1년이면 공통수학 1, 2에서 심화까지 나가서 1년 반 안에 다 끝나는 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지만 점검을 비웃듯 선행학습 광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무엇보다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꼽힙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에는 학원 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교육청도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적극 대응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실효성을 더욱 높이려면 실제 학원에서 과도한 선행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일본의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꿈의 무대로 불리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며 기적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어제 열린 고시엔 준결승전에서 아오모리 야마다 고교를 3대2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진출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특히 전교생이 160명에 불과한 학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평가입니다. 야구부 학생들은 그동안 정규 규격 야구장의 절반 크기인 반쪽 운동장에서 연습을 해왔고 야구공조차 부족해 실밥이 터지면 테이프로 칭칭 감아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시엔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으시죠? 고시엔은 일본에서 프로야구 이상의 인기를 능가하는 고교생 야구인들의 꿈의 무대라 불리웁니다. 일본의 대표적 야구 스타인 오타니, 다르비슈 역시 고시엔 무대를 밟고 지금의 위치에 올랐죠. 올해 고시엔에는 전국의 3,400개 팀이 예선에 도전했지만 불과 49개 팀만이 본선에 올랐고 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그대로 탈락하는 만큼 본선 자체가 결승 무대라 불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SNS에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교토국제고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띄웠는데요. 네, 지금 듣고 계신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동해바다 건너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내용의 한국어 가사입니다. 대망의 결승전이 치러지는 내일 또 한 번 일본 전역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질지 주목해 보시죠.